오늘은 기쁨이 씨의 눈물겨운 성공 이야기에 대하여 진심 하나로 기적을 만든 요양보호사의 길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쁨이 씨는 언제나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특별한 화려함도 눈에 띄는 성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기쁨이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린 동생들을 키우며 살아온 그녀에게 삶은 늘 버겁고 가팔랐습니다. 한때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한때는 택배 상자를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고 어떤 일이든 정성을 다해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요양보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생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 그녀에겐 천직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힘들고 보수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나누는 짧은 대화, 때로는 눈물 어린 감사 인사가 그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기쁨이 씨가 맡게 된 배고픈 할머니는 평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의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서울 곳곳에 부동산을 소유하며 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자녀들은 하나둘 외국으로 떠났고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말년은 외로움과 병약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기쁨이 씨를 만났을 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검은색 단화를 신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던 기쁨이 씨를 향해 무표정한 얼굴로 넌 얼마나 버티나 보자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왔다가 떠났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상처만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쁨이 씨는 달랐습니다. 묵묵히 아침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며 말없이 거실을 정리하던 그녀는 비가 오는 날이면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 마당 산책을 도왔고 밤이면 조용히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무심한 듯 지나쳤지만 어느 날 창가에서 조용히 기쁨이 씨의 등을 바라보다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넌 도대체 뭐야? 기쁨이 씨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를 뵈면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요. 따뜻하게 정성껏 모셔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옛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손을 잡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기쁨이 씨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들은 기쁨이 씨의 노트에 한 줄 한 줄 적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기쁨이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병실 한켠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책을 읽어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고 할머니는 제게 엄마 같았어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마지막 날 눈을 감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야,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걸.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주고 싶다. 내 인생 마지막 선물로 너라면 잘할 거야.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할머니의 전 재산 120억 원을 기쁨이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동산, 현금, 주식, 미술품까지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이에게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웠어. 이 돈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데 쓰이길 바라.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고 너무 무거운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곧 기쁨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유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백기쁨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들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무료 식사 배달, 요양보호사를 위한 심리 지원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국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에 의견서를 내고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사회인식 변화 운동도 벌였습니다. 기쁨이 씨는 직접 현장에 나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방송이나 언론의 관심도 받았지만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저를 믿어준 할머니와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몇 년이 흐른 지금 백기쁨이 재단은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쁨이 씨는 여전히 검은 단화를 신고 조용히 봉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줍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진심은 결국 언젠가 기적이 되어 돌아와요. 저는 그걸 할머니를 통해 배웠고 이제 그 기적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심으로부터 시작된 삶의 반전,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 기쁨이 씨의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채널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